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증시 폭락 사태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은행권과 정책 대출 모두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중동 정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세 불안은 더 확대된 상황이죠. 그리고 8월에 기다리던 공급 대책도 나온 상황이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각각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포동의 좋은 아파트죠. 레미안 퍼스티지 시세 그래프와 그 다음에 거래량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된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0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정도까지 하락장을 겪었었고, 이쯤 바닥을 찍고 1차 상승장을 겪은 다음에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도 들어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크게 했었죠. 그래서 2차 상승장이 있었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2022년부터 시작해서 하락장을 겪었고, 23년 한 1월 정도까지 하락장을 겪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상승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봤을 때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1차 상승장에서는 아직 매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전세를 찾는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갭이 많이 붙었었고, 그래서 조금 소식이 빠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일부 실거주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 특징은 거래량이 많았고 상승 폭은 그래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2차 상승장에 비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상승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규제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이전보다는 감소하고 대신에 상승 폭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락장을 겪었는데, 지금의 그럼 2023년부터 24년까지 나타난 상승장은 어떠한가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거래량을 많이 동반하는 상승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상승세가 이전의 1차 상승장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거래량을 많이 동반하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지금 공급 부족 사실도 있고, 이런 내부적인 이슈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후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급이 매우 부족한 26년, 27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크고, 그리고 2차 상승장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상승폭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보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최상급지 시장을 먼저 보면 압구정, 반포, 대치, 개포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을 먼저 보면 가격은 전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신고가를 내고 있고, 반포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반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언급이 나올 정도로 급등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24년 초에 비해서는 이전보다는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 매물은 이제 매도자 우위이기 때문에 매수 문의를 하더라도 계좌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호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크게 감소했고, 하지만 매매가는 전혀 매도자들이 빼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 매매가는 강세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매도자 우위고 매도 보류가 많은 상황이고, 꼭 여기를 사야 되는 수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곳 말고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주 요건을 생각하고 꼭 사야 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존재하면서 한두 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감소해서 한두 건 거래만으로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신고가가 이 시장의 관심세를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포나 이쪽
뭐 대치, 개포 이런 쪽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서초의 신축, 뭐 구축 라인이라든지 잠원동의 구축, 그리고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이렇게 강남권에서 저평가 그 다음으로 주거 선호도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이동을 했었고, 그런 이동하다 보니까 이미 상승을 했고, 그리고 매도자들도 이쪽 매도자분들도 이제 안 급해진 상황까지 왔다. 이쪽이 저평가라고 뭐 이전에는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또 저평가라고 보긴 어려운 가격까지 돌입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급지 시장을 보시면 뭐 잠실, 송파의 뭐 신축 대단지, 헬리오 뭐 이런 단지겠죠. 헬리오, 파크리오, 그리고 대단지 재건축, 뭐 올림픽 선수촌, 올선, 올회, 올림픽 회밀리 단지, 그 다음에 마포, 성동, 고덕 뭐 이런 단지인데, 이쪽은 가격들이 이제 21년도 전고점에 도달한 상황. 그래서 추후 신고가를 갱신하냐 마냐 이쪽 라인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상승을 위한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추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거래는 이렇게 많이 호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최상급지와 비슷하게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매물 자체도 별로 없고 호가는 이미 높고 매수자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지별로 일부 조건이 좋은 매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평가 느낌이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급지에서 뭐 서초라든지 뭐 삼성동, 도곡동 이렇게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인근의 중급지 지역들, 뭐 마포의 경우 뭐 가재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고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아니라 뭐 베네루체 이렇게 뒤쪽 배후단지까지 가는 그런 수요가 현재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급지도 그렇고 상급지도 그렇고 이제는 슬슬 조금 가격 부담이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정세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내가 진짜 실거주고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장기간으로 내가 보유할 수 있고 뭐 실거주를 생각하다던가 요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투자금에 내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쪼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접근할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는 분들은 이쪽을 지금 연끌을 해서 다가간다던가 이런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이 중급지라든지 이후급지에 조금 더 회복이 남은 곳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급지 시장, 뭐 서부권에서 권역별로 나눠보면 마포 이후급지들이죠. 가재울, 수색, 상암, 은평 쪽 라인, 그리고 동부권에서는 장이, 기름, 그 다음에 노도강까지, 그리고 서남권에서는 신길, 당산, 영등포, 그 다음에 강서 라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광명도 될 수 있겠죠. 경기도지만 거의 준서울이니까. 동남권에서도 강동구, 구축 라인이라든지 위례, 구성남, 하남 이쪽 라인, 이렇게 위에 분류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지나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평가 인식으로 해서 찾는 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가는 이미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전고점까지 회복이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상급지와는 다르게 현재 서울의 거래량을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 이후에 또 하급지, 급지에서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부담스러운 가격대, 그 불안한 정세를 고려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지나 상급지,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이거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쪽보다는, 그리고 메인 선호 단지, 호가가 많이 오른 단지보다는 저평가 라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급지 시장은 노도강,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쪽이겠죠. 이쪽은 어떠냐? 중급지와 함께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급지들은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의 힘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매는 다 소진됐고 이제 급한 매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매도자들도 급하지 않은 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호가를 조금씩 올리는 모습도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조금 이런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갭매우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고 하급지는 그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갭 메우기 장세, 중하급지가 거래를 견인하면서 조금 더 따라가는 모습, 이런 흐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봤을 때 이쪽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뭐 너무 나홀로 단지라든지 선호도가 거의 없는 단지, 이런 보유자분들이 아니라면 이쪽 하급지에 지금 괜찮은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매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이제 오를 타이밍이 이쪽을 팔고 많이 오른 상급지로 뭐 갈아타기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시장은 어떤가? 일단 경기 남부는 어떻게 보면 서울 상급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이죠. 조금 경기 남부도 나눠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도 있다 보니까 거의 서울 상급지와 비슷하게 많이 회복했고 거래량도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 그런 모습, 그냥 서울 상급지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급지로 뭐 구성남, 용인 수지, 수원, 동탄은 서울 중급지와 비슷하게 지금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조금 뜨거운 모습,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급지는 좋죠. 광명이라든지 평촌은 급지는 좋으나 공급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 그래도 그런 공급 물량 대비해서는 뭐 전세가 너무 빠진다던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분양권을 산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좀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공급이 많을 때 싸게 들어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급 때문에 현재 다른 경기도권에 비해선 부진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양주 쪽에는 공급도 많았고, 그래서 서울의 중하급지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기를 받으면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 구리 다산 쪽은 8호선 개통 이슈도 있다 보니까 현재 경기 북부 쪽에서는 가장 관심을 받고 좀 뜨거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주 의정부 쪽은 양주 쪽에 좀 공급이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계속 부진을 겪다가 지금 이제 저점을 좀 지나서 조금 온기가 도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축 삼송, 덕양, 일산, 파주는 여기도 뭐 비슷한 상황,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직 뭐 본격적으로 온기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슬슬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은 구도심부터 신도시까지 또 움직임은 많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쪽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검단이나 청라 신도시가 좀 거래량도 많았고 관심도 좀 많이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송도가 갭이 크고 그리고 공급도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세, 송도가 거의 인천에서는 대장이잖아요. 대장 신도시인데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검단 청라가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을 요약해보면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서울 상급지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서울 중하급지랑 유사한 흐름, 그리고 서울 흐름에 영향을 받는 지역, 그래서 지금 확산세나 온기를 받고 있고 갭 메우기로 인해서 이쪽이 이제 거래량이 서울 외곽처럼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고 갭 메우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여전히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요약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근데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이제 금매는 다 소진되고 일반적인 매물들만 남았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대구의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부산, 울산, 대구 쪽에 선호 지역들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수성구라든지, 부산은 해운대구, 뭐 울산 남구, 이렇게 대장 지역들에서는 일부 매도 우위의 분위기도 좀 연출되면서 조금 분위기는 변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슬슬 온기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지만 지금 정세가 다시 불안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은 아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시장은 어떠냐? 아파트 시장처럼 좋다고는 말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트 시장처럼 매우 뜨거운 상황은 아니나 8월 공급 대책에서 일부 혜택 내용들이 공개됐잖아요.
뭐 신축은 사자마자 주택수를 빼준다던가, 그리고 기존 기축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임대를 신청하면 주택수를 빼준다던가, 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을 인정한다던가, 이런 게 혜택 내용들이 들어왔잖아요. 요거는 뭐 이전 영상, 이전에 제가 8월 공급대책 요약한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온 혜택들로 인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인장을 가보거나 현장을 보면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부터 슬슬 거래도 꽤 나오고 있고 호가 상승세도 일부 감지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수요였잖아요. 이런 전세 수요도 아파트나 다른 것 상품들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는 기류를 보여주고 있고, 매도자들도 조금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저점이 아닌가. 그래서 재개발 호재 있는 곳들부터 먼저 좀 현장 다녀보시고 추후에 개선될 걸 생각해서 투자 검토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쭉 요약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실수요, 정부 대책에서도 시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실수요 위주의 장세 예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봤을 때 1차 상승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도 유입이 된다던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쳐진다면 2차 상승장의 모습, 2차 상승장은 1차 상승장보다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큰 것은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저는 하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최상급지나 상급지 급등 단지들은 조금 일부 유의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실거주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금도 조금 쪼들리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접근해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일부 유의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서울 중하급지라든지 수도권 괜찮은 단지들, 그리고 저평가 단지들, 이런 곳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저는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엔 지금이 저점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런 아파트 인장도 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조금 더 지켜보자. 온기가 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